애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억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겪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 가정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육아 현장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말이죠. 한쪽은 내가 애 셋을 키워봤는데 라고 하시고 다른 한쪽은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라고 맞섭니다. 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아니, 애초에 승자가 있긴 한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육아 전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씨는 32살, 5살 된 아들 준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육아 서적을 탐독하고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의 강연을 찾아보며 SNS 육아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녀가 믿는 육아 철학은 명확합니다.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감정을 인정해주며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준우야, 오늘 뭐 입고 싶어? 파란색 옷이랑 빨간색 옷 중에 골라봐. 준우가 화났구나.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 왜 속상했어? 때리는 건 안 돼. 하지만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엄마가 알아.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지혜 씨에게 육아는 대화입니다. 설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울면 감정을 읽어주고 때를 쓰면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줍니다. 체벌은 절대 금물이고 큰 소리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녀는 존중형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또 다른 육아 전문가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 준우의 할머니죠. 시어머니 정숙의 경험. 정숙 씨는 67, 세 아들을 키워내고 손주까지 돌보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관통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엔 육아 서적도 유튜브도 전문가 상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험과 본능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세 아들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자 확신입니다. 얘들아, 밥 먹을 때 떠들지 마. 어른 말씀 들어. 할머니가 하지 말래잖아.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울면 안 돼. 씩씩하게. 남자애가 그렇게 징징대면 어떡해? 정숙 씨에게 육아는 가르침입니다. 훈육입니다. 아이는 아직 미숙하기에 어른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절, 질서, 참을성,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안 되면 때로는 매도 사랑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다 잘 컸으니 틀린 방법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두 여자는 모두 준우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깊은 골을 만들어갑니다. 충돌의 시작. 처음엔 서로 참았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 나이에 뭘 바라겠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래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준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 그게 뭔 소리야? 버릇없이 굴면 혼내야지. 내가 애새 키웠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요즘은 달라요. 전문가들도 다 그래요.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요. 전문가, TV에서 떠드는 사람들, 실제로 애 키워본 사람이 전문가지. 책 읽은 게 전문가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 사람은 최신 이론을, 다른 사람은 수십 년의 경험을 근거로 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두 개의 정답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준우야, 밥 먹기 싫으면 나중에 먹어도 돼. 배고프면 그때 먹자. 지혜 씨의 방식입니다. 아이의 신체 신호를 존중하고 먹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요즘 육아의 기본이라 배웠습니다. 억지로 먹이면 식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정숙 씨는 깜짝 놀랍니다. 뭔 소리야? 밥 시간에 안 먹으면 언제 먹어? 애가 나중에 배고프다고 보채면 어쩌려고? 지금 먹어야지. 정숙 씨는 준우 앞에 숟가락을 들이밉니다. 자, 한 입만. 할머니 말 들어야지. 준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싫어. 배 안 고파. 그러자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얘가 벌써부터 버릇이 이게 뭐야? 어른 말에 대들어?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지혜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든다는 표현이 너무 낯설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이는 그저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왜 그게 대드는 것이 되는 걸까요? 어머니, 준우는 대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도 밥은 때 맞춰 먹어야지. 내가 손주 굶기는 걸 어떻게 봐? 식탁은 전쟁터가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놓고 두 여자는 팽팽히 맞섭니다. 준우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준우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우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화나. 정숙 씨는 당황합니다. 울긴 왜 울어? 남자애가 그렇게 징징대면 어떡해? 다음엔 내가 더 세게 뺏어오면 되지. 반면 지혜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준우가 화났구나. 속상했겠다. 엄마한테 천천히 얘기해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참을성을 키워줘야 하고 강인함을 길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씨 입장에서는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정서적 문제를 겪는다고 배웠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게 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머니, 감정을 억누르면 안 돼요. 준우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마음 표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대화는 또 평행선입니다. 한 사람은 정서 발달을, 다른 사람은 현실 적응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준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관점은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주말 아침 준우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잔뜩 꺼내놓고 놉니다. 블록, 자동차, 인형, 온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지혜 씨는 괜찮습니다. 놀이를 통한 창의성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나중에 함께하면 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놀고 나서 자, 이제 같이 정리할까? 라고 부드럽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견딜 수 없습니다. 준우야, 장난감 다 치워.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어른 오시면 어떡하려고? 할머니, 아직 놀고 있어요. 논 다음에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서 놀아야지.
이게 무슨 버릇이야? 정숙 씨는 직접 장난감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준우는 아직 안 놀았는데 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혜 씨가 달려옵니다. 어머니, 왜 치우세요? 아직 놀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놀았어. 집이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지. 더러운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창의성을 키우려면 자유롭게 놀게 해줘야 해요. 창의성? 정리정돈도 못하는 애가 무슨 창의성이야? 기본부터 가르쳐야지. 또 다른 전선이 열립니다. 한 사람은 자유와 창의를, 다른 사람은 질서와 규칙을 우선시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일까요? 지혜 씨는 매일 밤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아이 키우는 거야, 어머니가 키우는 거야? 남편은 난처합니다. 어머니도 손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지.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내 육아 방식을 전혀 존중 안 하시잖아. 내가 있는데도 준우한테 소리 지르시고 내 말을 무시하시고. 지혜 씨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 돌보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와 육아관 충돌하고 이게 일상이 되자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못 키우지?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틀린 걸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자책과 분노가 반복됩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속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지혜 씨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손주를 안 봐주시면.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감사함보다 답답함이 더 큽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더욱 괴롭힙니다. 정숙 씨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손주 돌봐주는데 고맙기는커녕 잔소리만 듣네. 내가 애들 셋 키워봤는데 내가 뭘 모른다고 저렇게 무시해? 며느리가 나를 애 망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푸념합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애를 너무 곱게 키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버릇없어지지. 우리 손주도 그래. 할머니 말은 안 듣고 엄마 말만 들어.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치나 봐. 친구들은 맞장구 칩니다. 맞아. 요즘 애들 예의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정숙 씨는 혼자 씁쓸합니다. 손주를 위해 자기 시간을 다 쓰는데 인정받기는커녕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씨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며느리 말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대라는 말을 듣고 따라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건가? 우리 아들들 다 잘 컸는데.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오해하고 외로워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5살 준우가 있습니다. 준우는 혼란스럽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하라는데 할머니는 저렇게 하래요. 엄마 앞에서는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데 할머니 앞에서는 참아야 해요. 집에서는 자유롭게 놀아도 되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조용히 해야 해요. 아이는 눈치를 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언쟁하면 준우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는 건 나 때문인가? 아이는 말하지 않지만 느낍니다. 어른들의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의 정서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도 준우를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준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결국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집센 시어머니 탓일까요? 아니면 융통성 없는 며느리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의 문제입니다. 정숙 씨가 아이를 키우던 1980만 1990년대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였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었고 자유보다 질서가 중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은 아이였고 어른 말씀 잘 따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체벌도 당연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이 상식이었습니다. 사랑의 매, 교육적 체벌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었습니다. 아이의 감정?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가 살아가는 2025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졌고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습니다. 체벌은 범죄가 되었고 감정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라, 감정을 억압하지 마라, 선택권을 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대에서는 각자의 방식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정답이 2025년 현재 한 집안에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지혜 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육아 정보에 접근합니다. 소아과 의사, 아동 심리학자, 교육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읽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명의 부모들과 경험을 나눕니다. 반면 정숙 씨는 그런 정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만 주로 뉴스나 드라마를 봅니다. 육아 콘텐츠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설령 봐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경험이 가장 확실한 정보원입니다. 자기가 직접 겪었고 성공했으니까요. 새 아들이 다 잘 컸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문가가 이렇대요라며 자꾸 자기 경험을 부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지혜 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혜 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최신 정보를 무시하는 게 답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책에 나온 이론만 믿는 게 우습습니다. 실제로 애 키워본 사람 말을 왜 안 듣는 걸까요? 누가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최신 이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법 같은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 씨는 시어머니를 구시대적인 사람, 아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숙 씨도 준우를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정숙 씨도 며느리를 버릇없는 젊은이, 책만 믿는 철없는 엄마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 씨도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 진심을 먼저 봐줘야 합니다. 어머니가 준우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준우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 엄마도 알아.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어머니, 준우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어머니 방식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육아할게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상황별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권한 다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한 가지 정합니다. 아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 폭력, 위험한 행동 등은 무조건 엄마 방식을 따른다. 이건 협상 불가능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셋째,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지혜 씨가 정숙 씨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옛날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가 뗐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정숙 씨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듣습니다. 그 안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실전 노하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숙 씨도 물어봅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배워? 내가 본 그 강연, 나한테도 보여줄래? 지혜 씨가 유튜브 영상을 함께 봅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아, 이래서 요즘 엄마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세대 간 지식 교환이 일어나는 순간 갈등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자 아들인 그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남편은 이 갈등에서 방관자입니다. 어머니하고 잘해봐, 당신이 좀 참아줘,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태도입니다. 갈등은 더 깊어지고 아내는 더 외로워집니다. 남편은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혜가 공부한 것도 들어봐 주세요.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하셔.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이 직접 육아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의 육아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방식이 혼재되면서 오히려 균형이 생깁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 때로는 양보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